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오랜만에 파이썬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프로젝트를 잠깐 간략하게 해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좀 더 큰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다른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쓸 수 있는 채팅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실험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패스트챗이라고 썼어요. 이름 그대로 얘의 목적은 유저 등록하고 뭐 간편하게 채팅할 수 있는 서버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예요. 구글 소셜 로그인이 가능해야 되고 몽고디비 연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안 쓰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었는데 채팅 들어가고 유저 관리 들어가면서부터는 데이터베이스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 그나마 좀 파이썬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고 일단은 저 혼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게 관리되지 않고 한눈에 딱 보이는 형태로 몽고디비에서 관리하고 싶었어요. 키 밸류 이런 식으로 딱딱 눈에 보이는 식으로 관리되는 몽고디비를 선택을 했고 언어는 파이썬입니다. 이거는 어, 파이썬을 왜 골랐냐고 하면은 뭐 자바 스프링을 써도 되고 한데 제일 큰 목적은 일단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빨리 만들고 쉽게 만들고 파이썬이 제일 적합했던 게 뭐 패스트 API나 파이몬고 같은 이미 잘 만들어진 모듈들이 많이 있었고 어, 쉽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파이썬으로 해서 라이브러리는 모듈은 패스트 API나 파이단틱, 파이몬고 같은 거를 제일 큰 건 뭐 이런 거고 밑에 딸려가지고 주룩주룩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알고 쓰는 건 아닙니다. 얘네가 불러서 쓰는 거예요.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서버만 제공합니다. UI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채팅 서버 자체도 제가 지금 처음 만들어 보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만들고 있고 그것도 있어요. 일단 채팅이 들어가잖아요. 뭐 이렇게 유저 정보 CRUD만 하면은 사실은 RESTful API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채팅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형태가 이상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붙어서 다른 사람 채팅 오는 것도 계속 들어야 되니까 소켓이 사실 좀 더 소켓이나 아니면 예? 생각이 안 난다. RPC 커넥션 정도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형태가. 네? 일단은 현재는 유저에 대한 조회 정도만 기능이 붙어 있기 때문에 RESTful API로만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뭐 코드부터 잠깐 보여드리면 엄청 쉽게 돼 있어요. 얘도 GitHub에 올라가 있는데 일단은 REST API는 어플리케이션 구동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REST API 모듈에다가 임포트 해가지고 바로 런 하면 돼요. 그러면 실행하는 방법은 이거 실행은 또 따로 모듈이 필요한데 명령 한 줄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얘는 유비콘 메인 앱 리로드 해가지고 리로드 옵션 이거는 이제 코드가 변경이 된 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서버를 지가 알아서 내렸다 다시 올려주는 건데 요거 있으면 개발할 때 좀 편합니다. 이거 사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자잘한 건 넘어가고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디렉토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확대가 안 되네 또. 예전에 스프링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레포지토리 쪽이랑 서비스 실제로 이제 뭐 고객한테 들어가는 것들 MVC 패턴을 좀 만들려고 했어요.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주저리 내가 뭘 했고 이런 거 자랑하고 이런 거 하기보다는 뭐 별거 대단한 건 없습니다. 얼만큼 고생했는지 알아달라 그런 목적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생소한 게 있을까요? 생소한 거라고 하면 구글 로그인 이거거든요. 소셜 로그인. 소셜 로그인 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있잖아요. 보통 이제 여기가 서버고 여기가 유저면, 유저가 제 서버에다 붙어가지고 요청을 해요. 나 로그인 하고 싶어라고. 다른 로그인 다 무시하고 구글 로그인만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서버는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너가 이 사이트 구글 어딘가로 들어가야 돼.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유저는 구글이 관리하는 페이지에서, 구글이 만든 페이지에서 구글 로그인을 해요. 구글 로그인 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 붙어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같이 들어있는 게 리다이렉트 URI거든요. URI를 가지고 같이 들어가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 리다이렉트 URI는 제가 여기 서버에서 줄 때부터 따라오는 애였어요. 같이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로그인을 일단 실행을 해주고, 로그인이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이걸 봤잖아요. 구글도 이제 이걸 알고 있어요. 리다이렉트 URI가 뭔지를. 여기로 안내를 해줍니다. 야, 너 이제 여기로 가. 유저야, 너 여기로 가라고 하면은 유저는 이걸 보고서 다시 리다이렉트 URI로 가요. 근데 이 리다이렉트 URI는 결국엔 제 서버 안에 있던 애였어요. 약간 반전?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 중간 매개소 같은 거예요. 뭐 이 중간에 그냥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뭘 줬지? 같이 넘겨준 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받을 때 얘가 이렇게 해서 넘겨줄 때 어, 코드라는 걸 줍니다. 구글에서 여기서 코드를 주고, 얘는 다시 코드를 가지고서 이 리다이렉트 URI에 들어오면 코드를 가지고서 다시 얘한테 토큰을 요청하거든요.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얘는 다시 또 여기서 토큰을 주는데, 이러면 좀 복잡해지네 얘기가. 토큰 줍니다 여기서. 이게 왜, 이게 왜 말이 자꾸 어렵게 나오냐면,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남들한테 들은 대로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합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보면 이래요. 실제로 유저가 하는 거는, 이런 과정들은 다, 이 중간 과정들은 이제 백단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고, 유저가 실제로 하는 거는 로그인 하면 하나만 보는 거고, 서버랑 이 구글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구글은 코드를 주고 이 코드를 가지고 다시 토큰을 요청하고, 토큰을 받으면 이 토큰 가지고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토큰은 이제 이 시점이 되면 이 코드 자체는 쓸모없는 애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안 쓰고, 이 토큰을 가지고 미리 등록해 놓은 여러 가지 일들, 뭐 구글이랑 관련된 것들, 프로필을 본다던가, 사진을 본다던가, 저장소의 사진을 본다던가, 아니면 뭐 나이나 이메일 같은 개인정보, 이것도 프로필이겠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열람을 할 수 있게 돼요. 정확한 거는 얘를 받기 위한 거예요. 구글한테 토큰을 받기 위해서 서버에서 직접 구글에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로그인은 유저가 한 다음에 유저가 준 코드를 가지고 토큰을 요청하는 거예요. 토큰을 일단 받았다 그러면 이걸 계속 주구장창 쓰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보면 내용은 이래요. 이제 아까 말했던 이 그림이 좀 별로여서 그런데, 구글 로그인을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은 여기로 일단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자한테 이 주소로 가세요 하고 다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 주소로 가면 사용자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 서버랑은 관련 없이 구글이랑 얘기합니다. 구글이랑 얘기해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알아서 할 거예요. 로그인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로 들어옵니다. 얘가 뭔지 알고 여기로 들어오냐면, 이때 리다이렉트 URI를 이미 같이 줘요. 이 리다이렉트 URI가 여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근데 다시 들어올 때는 구글이 로그인을 끝낸 상태잖아요. 코드라는 걸 같이 보내줍니다. 이 코드를 가지고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는 로그인 이미 끝났으니까 알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구글이랑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이 코드를 가지고 토큰을 받으면 구글한테 토큰을 달라고 해요. 주는 그 요청하는 데가 구글한테 달라고 합니다. 구글 토큰 엔드포인트에다가 달라고 해서
토큰을 내가 받았으면 액세스 토큰이라는 걸 꺼내서 쓸 수 있거든요. 얘를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저 인포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말로 하면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큐먼트가 이게 업데이트가 좀 몇 번 되다 보니까 뭐가 맞는 말이야 싶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잘 걸러서 좀 최근에 나온 것들 위주로 잘 걸러서 나한테 필요한 거 위주로 검색 잘하는 능력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파이단틱 같은 또 다른 게 페스트 API에 파이단틱 설명을 했었나요? 파이단틱을 모듈을 많이 쓰는데 페스트 API도 그렇고 뭐였지? 파이몽고도 그렇고 파이단틱을 같이 쓰는 걸 다큐먼트에서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이단틱 자체가 최근에 V2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면서 다큐먼트가 문서들이 좀 꼬였어요. 어떤 거는 V1 기준으로 적혀 있고 어떤 거는 V2 기준으로 적혀 있거든요. 패스트 API의 그 사용 예를 보면은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헤맸는데 그게 싫다 이러면은 V1 쓰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을 하실 때 하이단틱 V2 기준으로 검색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제가 쓰고 싶은 건 이렇게 있잖아요. 모듈들이 얘네가 사실 다 자기네들끼리 같이 쓰는 거를 가정을 해놓고서 예제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두 개가 못 쓰게 됐어요. 얘네 두 개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V2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V2를 공부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얘네를 같이 쓰려고.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장벽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과제를 한다라고 하면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V2 썼습니다. 잘 정리해놓은 분을 그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찾아가지고 그분 덕분에 그냥 V2 그냥 쓸 수 있게 됐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REST API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며 명령어 한 줄로 쉽게 서버가 돌아갑니다. 돌려보면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not found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아까 구글 로그인을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구글 로그인을 입력을 하면은 패스트 챗 이거는 이제 미리 설정을 해놔야 돼요. 구글 그 클라우드 뭐였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통해서 저는 설정을 했는데 꼭 거기서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여기서 물어보는 게 내 이름, 이메일 주소, 언어 환경, 프로필 사진 요걸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냐면 패스트 챗이 이 사용자 로그인 할 때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들이에요. 얘네는 도대체 뭘 보고 하냐면 얘네를 보고 합니다. 여기 스코프에 정의된 대로 돼요. 보면은 오픈 아이디랑 이메일 프로파일 해서 어떤 걸 내가 사용자한테서 받고 싶다 이런 거를 여기서 정의를 하거든요. 얘 보고서 로그인 했을 때 이걸 넘겨주는지 동의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의하냐고 하면은 넘어갑니다. 다시 넘어가면서 이제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 밑에 리스폰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넘기는데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할게요. 찍어서 실제로 제가 이 서버에서 사용자의 구글 이메일 아이디를 볼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 서버에 요청을 할 때 구글 아이디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안 줬어요. 근데 서버는 구글 이메일 아이디를 알아냈습니다. 왜냐면 내가 로그인 했다라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받은 이제 넘겨준 코드를 가지고 토큰을 요청해서 토큰 가지고 구글 이메일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제 로그인 과정 없이 바로 넘어간 거는 얘가 캐싱이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쿠키하고 다 날리면은 다시 로그인 하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아니, 그건 지금 안 할래. 저 보면은 아니 나는 구글 로그인 가지고 인증을 했는데 왜 네임이랑 구글 이메일이 비어 있냐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find user by 구글 이메일 해서 얘는 실제로 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라보는 애예요. 얘는 이제 구글에다가 개인정보를 물어본 거고, 데이터베이스 자체에는 송민기의 패스트챗 데이터베이스 자체에는 이 계정이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빈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볼게요. 요거는 몽고 컴퍼스였나? 몽고DB 클라우드에 DB를 붙여놨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가려져 있네. 보여줘도 되겠네. 보면은 이런 식으로 URI가 돼 있어요. 이거 자꾸 흐리게 나오는 거 왠지 모르겠는데 흐리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페이스트 챗 얘가 이제 몽고DB 클라우드에 있는 제 DB 접속 정보고, 커넥트를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뭐 어드민 로컬 있는데 두 개 안 쓰고 유저만 씁니다. 현재는 유저의 유저 인포 컬렉션 들어가 보면은 데이터가 두 개가 쌓여 있거든요. 얘는 이제 제가 임의로 넣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네임 송민기 하면 또 헷갈리죠. 민기송 정도로 하겠습니다. 구글 이메일을 아까 얘로 등록을 한 거죠. 등록을 할게요. 얘로 있다고 등록을 하고 가정을 하고, 원래는 뭐 이런 이메일로 등록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원래는 이런 것도 UI가 제공이 돼야 되지만 나중에 하고, 임의로 이런 데이터를 집어 넣었습니다. 송민기 Gmail 해가지고. 그러면 이 서버 자체는 아까 말했던 이 몽고DB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요청을 보내면 저는 계속 그냥 구글 로그인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랑 구글 이메일까지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구글 이메일로 로그인해서 얘를 검색을 했으니까. 그럼 어떻겠어요? 다음부터 이제 이 사용자가 로그인 요청을 보낼 때는 바로 얘까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용자는 로컬호스트 땡땡해서 구글 로그인 얘만 요청을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받아보는 것까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셜 로그인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요거를 이제 클라이언트 뭐 제가 만들고 있던 거 유니티 게임이었지만 웹페이지에다 넣어도 되고 다른 데다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해볼 수 있겠죠. 일단 고객 관리는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구글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또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민감한 정보 같은 건 아예 안 다룰 생각이니까 누구나 쉽게 계정 만들 수 있게 다른 뭐 보안 절차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이름이랑 비밀번호도 되게 간단한 걸로 해서 간단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썬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도커 이미지로 말았을 때 좀 무거워가지고 요거를 계속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고언어로 넘어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어떤 언어는 이런 게 좋더라, 어떤 패키지나 어떤 라이브러리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게 좀 감이 좀 잡히긴 하거든요. 그런 경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저것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 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코드 자체도 깃허브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